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주말 잘 보냈어요? 이번 주는 특별히 동영상을 통해 공부할 내용을 소개하려고 해요. 잠깐 먼저 동영상을 볼까요? 생일 축하해. 고마워. 네, 잘 봤어요. 동영상 속의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네,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어요. 어떻게 축하하고 있어요?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도 불러줬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축하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축하해요? 그리고 어떻게 축하해요? 오늘은 먼저 축하할 때 하는 일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어휘와 표현을 살펴볼까요? 여기 6개의 표현이 있어요. 선생님이 읽을게요. 여러분 잘 들으면서 알고 있는 표현이 있으면 표시해 보세요. 축하하다, 축하드리다, 꽃을 선물로 주다, 지갑을 선물로 드리다, 축하 카드를 쓰다, 축하 카드를 보내다, 인사하다, 인사드리다, 파티에 가다, 파티에 참석하다, 축하 노래를 하다, 축하 노래를 부르다. 여러분 아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이제 각각의 표현의 뜻을 알아볼까요? 축하하다, 축하드리다. 여러분 축하드리다는 윗사람들에게 공손하게 하는 존대 표현이에요. 꽃을 선물로 주다, 지갑을 선물로 드리다. 여러분 드리다도 주다의 존대 표현입니다.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축하해요. 축하드려요. 꽃을 선물로 줘요. 지갑을 선물로 드려요. 다음, 축하 카드를 쓰다. 축하 카드를 보내다. 인사하다. 인사드리다. 축하 카드를 써요. 축하 카드를 보내요. 인사해요. 인사드려요. 다음, 파티에 가다. 파티에 참석하다. 축하 노래를 하다. 축하 노래를 부르다. 파티에 가요. 파티에 참석해요. 축하 노래를 해요. 축하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알겠어요? 이제 대화 1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화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째, 유키 씨는 왜 친구 집에 가요? 둘째, 유키 씨는 무슨 선물을 사갈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준비, 시작. 대화 1. 민수 씨, 한국 친구 집에 갈 때는 뭘 가지고 가면 좋아요? 글쎄요. 친구 집에 갈 때는 보통 음료수나 과일을 많이 사가요. 그런데 유키 씨, 친구 집에는 왜 가요? 친구가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래서 축하해주러 가는 거예요. 아, 집들이에 가요? 그럼 이사한 집에 가니까 휴지나 세제를 사가세요. 휴지나 세제요? 한국에서는 그런 걸 선물로 줘요? 네, 이사한 것을 축하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유키 씨는 왜 친구 집에 가요? 네, 친구가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축하해 주려고 가요. 그럼 무슨 선물을 사갈 거예요? 휴지나 세제를 사갈 것 같아요.
여러분, 대화 내용을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볼까요? 민수 씨, 한국 친구 집에 갈 때는 뭘 가지고 가면 좋아요? 유키 씨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친구 민수 씨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어요. 글쎄요, 친구 집에 갈 때는 보통 음료수나 과일을 많이 사가요. 그런데 유키 씨, 친구 집에는 왜 가요? 친구가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래서 축하해 주러 가는 거예요. 아, 집들이에 가요? 여러분, 집들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집들이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에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집들이라고 해요. 그럼 이사한 집에 가니까 휴지나 세제를 사가세요. 휴지나 세제요? 한국에서는 그런 걸 선물로 줘요? 네, 이사한 것을 축하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선물이에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이사한 집에 집들이를 갈 때 보통 휴지나 세제를 사가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새로 이사한 집에 축하해 주러 갈 때 보통 무슨 선물을 사가요? 어떤 집들이 선물이 인기가 많아요? 이 사진 속의 남자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저희 오늘 집들이 하거든요. 저희 오늘 집들이 해요. 모두 놀러 오세요. 대화 내용에서 본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집들이에 갈 때 보통 선물로 휴지나 세제를 사가요. 휴지를 풀어서 사용하듯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리고 세제를 사용하면 거품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집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휴지나 세제를 선물해요. 대화 내용 중에서 민수 씨가 집들이에 가요? 그럼 이사한 집에 가니까 휴지나 세제를 사가세요 라고 말해요. 보통은 친구 집에 갈 때 음료수나 과일을 많이 사가요. 하지만 이사한 집에 가니까 휴지나 세제를 사가세요. 이렇게 이유를 말할 때 니까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 문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니까, 으니까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가 됨을 나타내요. 한 번 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니까, 으니까를 붙여서 이유를 나타내요. 그럼 언제 니까, 언제 으니까를 붙일까요? 받침이 있으면 으니까, 받침이 없으면 니까를 붙여요. 예를 들어 볼게요. 1번, 이사한 집에 가니까 휴지나 세제를 사가세요. 가다 라는 동사에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니까를 붙였어요. 2번, 감기에 걸렸으니까 푹 쉬세요. 걸렸, 과거형이라 쌍시옷이 왔어요.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으니까를 붙였어요. 3번, 오늘 바쁘니까 내일 만나요. 4번, 내일 시험이니까 같이 공부하러 갈까요? 모두 받침이 없어서 니까를 붙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1번과 2번은 가세요, 쉬세요 이렇게 세요로 끝나요. 여러분 언제 세요를 사용해요? 네,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어떤 일을 시킬 때 명령문에서 사용해요. 그럼 내일 만나요. 공부하러 갈까요? 아요, 리을까요? 언제 사용하죠? 네, 어떤 것을 제안할 때 청유문에서 사용해요.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는 니까, 으니까는 주로 명령문, 청유문에서 사용해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 아서, 어서 기억해요? 아서, 어서도 이유를 나타내요. 니까, 으니까도 이유를 나타내요.
하지만 아서 어서는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니까, 으니까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수진 씨, 생일 선물로 뭐가 좋아요? 생일이니까 케이크하고 꽃을 사요. 케이크하고 꽃을 사는 이유예요. 수진 씨가 지갑을 잃어버렸으니까 지갑을 선물로 주세요. 지갑을 선물하는 이유예요. 아, 수진 씨가 지갑을 받으면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니까와 으니까 언제 사용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공부한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 니까, 으니까가 대화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같이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싸니까 시장에서 사세요. 과일을 좀 사고 싶은데 어디에서 살까요? 과일은 시장이 더 싸니까 이 앞 시장에서 사세요. 그래요? 그 시장에는 과일 가게가 많으니까 거기가 더 좋을 거예요. 이번에는 자막을 보면서 잘 들어보세요. 과일을 좀 사고 싶은데 어디에서 살까요? 과일은 시장이 더 싸니까 이 앞 시장에서 사세요. 그래요? 그 시장에는 과일 가게가 많으니까 거기가 더 좋을 거예요. 네, 왜 시장에서 과일을 사라고 했어요? 과일은 시장이 더 싸니까, 그리고 시장에 과일 가게가 더 많으니까 시장에서 사세요. 여러분 알겠어요?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다음을 알맞게 연결하고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1번,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세요.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세요. 여러분, 2번, 3번, 4번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먼저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 해봤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맞춰볼까요? 2번, 내일 축하 파티가 있어요. 어떤 말이 오면 좋을까요? 꼭 참석해 주세요. 다음 3번, 공부할 때 필요해요. 공부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자사전을 선물로 주세요. 요즘은 전자사전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사전을 많이 사용했어요. 다음 4번, 이 영화는 봤어요. 다른 영화를 봐요.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내일 축하 파티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세요. 공부할 때 필요하니까 전자사전을 선물로 주세요. 이 영화는 봤으니까 다른 영화를 봐요.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댓글 출석 검사는 니까, 으니까를 사용해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어,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만 수업을 마칠까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